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홍채린입니다. 3월 2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열립니다. 결의안이 나면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공항 안내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에서 4년간 채용된 사내 친인척 직원이 모두 273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 직원의 12%에 달합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 4곳이 적발됐습니다. 한 한의원은 원가 약 500원인 제품을 환자의 증상과는 별개로 일괄 제공했고 7,300원으로 약제비를 올려 청구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2년 연속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OECD 가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문제는 올해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매출 26조 원을 달성해 사상 최대 연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영업적자도 1,000억 원대로 1년 전보다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며 올해 흑자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의안 심사를 위해 토론을 벌이는 회의입니다. 재적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 수 있습니다. 김 의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전원위원장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는 17일까지 토론에 붙일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소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50명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다만 로드맵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한데 여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공정 논란을 일으켰던 인국공 사태 기억하시죠? 비정규직을 자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설립된 자회사 중 공항 안내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에서 설립 이후 매년 직원들의 친인척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간 채용된 사내 친인척 직원은 모두 273명입니다. 이는 전체 직원 2,241명의 12%에 달합니다. 2019년 1월 설립 이후 매년 직원들의 친인척을 채용한 셈입니다.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후로도 친인척 채용은 이어졌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에게 불공정의 상처를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정 친인척 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 업체 시절부터 친인척 직원들이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한 한의원들이 적발됐습니다. 한 한의원은 환자의 증상이나 부상 정도를 따지지 않고 특정 한방 제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이를 차사고 환자들에게 일괄 처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품의 원가는 약 500원이었지만 약값을 7,360원으로 부풀려 청구했습니다. 환자 1인당 최대 13만 원 이상의 이윤을 남긴 셈입니다. 다른 한의원은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한방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진료기록부에는 한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국 경제가 처음으로 2년 연속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가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인 0.3%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29개국 중 5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2.6%로 OECD 평균인 2.9%보다 낮았습니다. 문제는 올해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OECD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중위권 국가로 굳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쿠팡이 지난해 매출 26조 원을 달성해 사상 최대 연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간 영업적자도 1,000억 원대로 1년 전보다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기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첫 연간 흑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이 사상 최고 실적을 낸 데는 지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간 덕입니다. 만년 적자 꼬리표를 뗀 쿠팡이 성장과 수익성을 모두 잡으며 국내 유통시장 판도를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매출도 신세계, 롯데 등 전통 유통 강자들과 견주는 수준이 되면서 유통시장 쟁탈전이 본격 개막했다는 평가입니다. 김범성 쿠팡 의장은 이번 실적과 관련해 아직 쿠팡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인 전주시 을을 포함해 오는 4월 5일에 진행되는 재보궐선거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석인 지역 각각 한 곳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아야 하는 6곳 등 총 9곳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전날까지 당선 무효나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없는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 전북 전주시을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 김부영 창녕 군수가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하며 공석이 돼 경남 창녕군에서 치러집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의 금융중심지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방안으로 10년간 18만 명의 이민자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까지 전북에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해외 우수 인력을 영입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인데요. 내년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비자 발급 권한을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과감한 인력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전통 의상을 입은 한국 외교관이 춤을 추는 영상이 인도 현지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350만 회를 돌파했는데요. 모리스 인도 총리도 생동감 있고 사랑스럽다며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주 인도 한국 대사관은 지난해 인도에서 흥행한 인도 영화 RRR의 주제곡에 맞춰 군무를 추는 53초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화 RRR은 영국 식민 통치에 저항하던 두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주제가 나투나투와 함께 진행된 춤양 장면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장재복 대사는 해당 영상에 대해 인도에서 K-팝, 한국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인도 문화를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엔 춥고 오후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기온은 춘천 영하 6도, 전주 영하 5도, 서울 영하 1도 예정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곧 올 것 같지만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